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 API를 활용해 한 또 다른 서비스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챗GPT 응용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크업, 에스크업.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어떤 질문이든 하면 그 에스크업에서 바로 답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법보다는 이게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관점에서. 자, 지금 이 에스크업이라는 서비스는 잘 보세요. 이 에스크업이라는 서비스는 지금 카카오톡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안에 이 카카오 안에 있습니다. 그죠? 음, 카카오라는 카카오톡 카카오 앱 안에 이 에스크업이 있습니다. 에스크업. 근데 이 카카오 플랫폼 안에 이제 에스크업이라는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에스크업이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자 API, 챗GPT API를 호출하는 겁니다. API 여기에 있고 여기에 챗GPT 있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이 카카오에 있는 에스크업 서비스가 여기에 API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고 이 API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답변을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에스크업의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텍스트만 보통 하는데 여기에 이미지를 넣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특징은 뭐예요?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를 입력할 수 있다. 예, 그죠? 이미지를 입력을 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두 번째, 접근성이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쓰는 그죠? 매일 쓰는 카카오를 이용하잖아요. 그죠? 별도로 뭐 설치를 하거나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에스크업도 마찬가지로 에스크업도 챗 GPT API를 쓰고 있고 또 약간의 차별화라고 하면 이 카카오 플랫폼에서 지금 먼저 선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지 빨리 만들어서 빨리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10만 명 이상, 10만 명 이상이 지금 벌써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채널 서비스인데 10만 명이 이걸 이용해요. 10만 명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벌써. 예, 10만 명 만약에 그런데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요 안에다가 이미지 광고 이미지 하나만 띄워줘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예, 광고 이미지만 하나 잘 올려줘도 10만 명이 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10만 명 자기 제품을 10만 명 보니까 보게 하니까 당연히 이 S컵에다가 돈을 줄 수 있겠죠. 그죠? 답변을 할 때마다 이 광고를 보게끔 하면 수익 모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지금 챗 GPT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던 사람이 이게 그 홍콩 과기대 교수님인데
네이버 인공지능 팀에서 인공지능 그룹을 이제 리딩 하다가 스타트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결국은 본인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중심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오픈 AI가 만든 이 모델의 API를 가져다가 자, 본인이 개발한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렇게 덧입혀서 이렇게 그냥 포장만 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원이 회원이 지금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접근성이 너무 쉽고 유용하죠, 그죠? 유용하고 급할 때 필요한 질문들을 여기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서비스가 편리한데 왜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내부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S컵을 조금 한번 띄워서 S컵을 띄워서 그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다가, 예, 뭐,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에스크업 회원은 몇 명이니? 물어볼까요? 몇 명 되나? 10만 명 넘었다고 하는데. 좀 찾아볼까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음,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네요. 그냥 3월 9일 날 3만 명 돌파했네요. 3월 9일 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 파일을 업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 할 수 있고요.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하는데 제가 이러한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네라고 하면 네 이렇게 되고요. 음,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그래서 이 제품 이미지의 텍스트를 인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리얼메디라는 제품명을 가진 건강식품으로 이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100% 미국산을 사용해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게 그리고 결론까지 내려줍니다. 자, 뭐 이런 성분이 있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미지를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해주죠.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임의로 이런 음, 글자를 읽었습니다. 이 효능을 알려줄래? 간말이 놀랜산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제품의 효능을 이렇게 보니까 보라지 간말이 놀랜산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죠? 이 함유된 건강식품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하고 혈행 개선하고 뭐 면역 과민 반응에 대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약품은 콜레스테롤 관리, 혈액순환, 그리고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만 보면은 이제 조금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음, 이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죠, 그죠? 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화면을 쪽으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 제가 어, 이 이쪽에 보이는 이것을 바로 캡처를 떠가지고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아이콘이 캡처 뜨는 거예요. 캡처.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고 내가 인식하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해서 사각형 캡처, 뭐 전체 화면 캡처, 대화 캡처 이렇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영역만 딱 캡처를 뜨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까지만 인식을 시켜보겠다.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캡처 됐죠, 그죠? 이렇게 엔터 치면 그 다음에 전달하고 확인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 바로 캡처 떠가지고 하는 건 안 되고 캡처를 한 다음에 이미지로 제작한 다음 이렇게 올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캡처를 떼서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미지를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이 텍스트가 너무 많으니까 천자까지만 이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천자까지만. 여기까지만 인식이 되고요. 이제 올려둔 이미지에 대해서 어, 주세요를 하면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 에스크업이 이제 정보를 처리를 해줍니다. 음, 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주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뭐 이커머스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커머스 전공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교육 목표와 인재상을 제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 필요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과제 문제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던지고 어,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다시 수정을 해서 그죠? 수정을 해서 네, 수정을 해서 목표 인재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대개 인재상에 들어갈 키워드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에 들어갈 키워드들도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융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S컵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서비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PDF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PDF. 자, 네이티브라는 것은 네이티브는 뭐예요? 텍스트를 텍스트를 받아서 텍스트를 출력해주는 그죠?
이런 서비스였고, 그 다음에 에스크업은 뭐예요? 텍스트와 이미지를 입력을 받고, 그죠? 결과를 텍스트로 이제 받는 이런 이제 서비스였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다 뭐예요? GPT, 챗 GPT 또는 GPT-3 API가 중간에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연결고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챗 PDF는 텍스트하고 PDF가 같이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로 텍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뭐 네이티브나 에스크업이나 챗 PDF나 이게 다 결국은 GPT 오픈 AI API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서비스가 되겠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가볼까요? 그러면 음. 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따따따 chatedf.com이라고 가셔서 자, 이제 여기다가 PDF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PDF를 올릴 건가 하면은 어, 자, GPT-4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기능 15가지라는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논문을 여기 보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죠? 다 영어예요. 네, 다 영어인데 이 PDF거든요. 이 PDF 파일을 한번 쭉 여기다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목차가 지금 뭐 1, 2, 3, 4, 1, 2, 3 코딩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수학적인 능력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제목만 대충 볼게요. 그래야지 설명이 되니까. 일단 서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멀티모달 그죠? 멀티모달 나왔죠, 그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코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3장에서는 4장에서는 수학, 매스메티컬 어빌리티가 나오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인터랙션 하는 것, 그다음에 사람과 인터랙션 하는 거, 그죠? 뭐 이런 쭉 목차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분량만 해도 뭐 거의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논문이고 이것을 우리가 순식간에 이거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죠?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특별히 이 또 도메인을 또 알아야 되니까 용어가 그죠? 쉽게 알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그래도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PDF 파일을 여기다가 쭉 끌어다가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제가 올려드린 그 PDF의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이제 GPT API와 연동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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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제목은 뭐니?부터 시작하는 거죠. 한글로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좀 어색하긴 한데요. 그죠? 예. 초기 실험, GPT-4의 초기 실험 이렇게 뭐 번역합니다. 본 논문에 을 요약해 줄래? 자, 요약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이 논문은 이 텍스트 PDF에 있는 이 논문은 어떤 내용인지 예, 한번 쭉 보겠습니다. 뭐 많은 내용이지만 솔직히 저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걸 핵심 내용을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 양이 100페이지가 넘지만 사실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거죠. 뭐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계속 개발해 왔다. 언어를 처리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해 왔다. 그리고 이제 그 최신 모델 그 중에 지금 GPT-4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실험 결과를 보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PT-4는 기존 인공지능 모델보다 AGI, 그죠? 제너럴 인텔리전스, 일반적인 지능을 더 잘 구현하고 추론과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등 핵심적인 정신 능력과 문학, 의학, 코딩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게임 플레이, 도구 사용 및 자기 설명, 셀프 디스크립션 등 다양한 작업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일반 AGI를 만드는 것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있고요. 예, 뭐 할 일이 많이 있다. 그죠? 그다음 그 부분은 AGI와 관련된 거는 추후에 어, 논의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코딩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 GPT-4 가지고 이 코딩을 어떻게 본 논문에서 제시한 코딩에 대한 얘기. 자, 코딩 섹션을 한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GPT-4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코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GPT-4가 뭐라고요? 지시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이해하는 능력도 아주 능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GPT-4는 코딩 과제부터 실제 응용 프로그램, 저수준 어셈블리부터 고수준 프레임워크, 간단한 데이터 구조부터 게임과 같은 복잡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코딩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GPT-4에서 코드 실행에서 추론하고 명령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해서 자연으로 결과를 수 있다. 유사 수도 코드도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내가 명령을 이거를 처리해라, 저걸 처리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반복해라, 이렇게 자연어로 그냥 슈도 코드 형식으로 아주 정확한 코드가 아닌 형식으로 하더라도 GPT-4가 소프트웨어 코딩을 다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사실 저도 영어를 뭐 이렇게 아주 유창하게 잘 못해요. 하지만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영어 문장이지만 영어와 관련 영어 논문이지만 이것을 쉽게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체적인 이해가 맥락이 되면은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서 이 코딩 파트를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요 보시면 코딩이 여기 있었죠, 그죠? 21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코딩이 뭐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잘하냐 하면 21페이지로 쭉 가서 21페이지로 가서 예, 한번 보는 거죠, 뭐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얼월드 시나리오는 어떤 거니, 그죠? 또 다 읽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가서 음, 자, 리얼월드 시나리오가 뭐니? 아니면 페이지 번호를 아예 될까요? 22페이지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의 파트에 가서 내가 요청을 하면 이 GPT-4가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유용하죠, 그죠? 음,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챗 GPT API를 이용한 거죠,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어, 뭐 문장이나 웹사이트 요약인데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엣지라는 브라우저에서 빙을 뭐 이용하거나 또는 챗 GPT를 이용할 때는 여기에 뭐예요? 가입을 해야 되죠. 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입을 하고 써야 되는데 네이티브 이런 것들은 네이티브 이거는 가입 없어도 되잖아요. 맞죠? 이거 했나요? 카카오를 하긴 했네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제가 이 주소를 잠깐 TLDR 디스라는 서비스는 TLDR dis.com이라는 것은 회원 가입 없이 내가 주소를 넣으면 그 주소에 있는 내용을 바로 요약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챗 GPT API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링크를 하나 넣어보면 우리가 빌 게이츠 그 레터를 한번 넣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구글로 TLDR 리스트라는 서비스를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프리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서머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 게이츠의 뭐죠? 뭐 이렇게 빌 게이츠가 이런 했죠, 그죠?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돼요. 붙이면 이걸 가지고 요약을 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 서비스가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이것을 오른쪽 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자, 이 아티클에 대한 요약이 딱 나오게 됩니다. AI 시대가 열렸다. 나는 일생 동안 나는 혁명적이라는 인상을 준 두 가지 기술을 보아왔다. 네. 그리고 2022년 중반에 인공지능 그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과제를 줬다고 합니다. 그죠? 네, 생물학 시험에 합격하는 인공지능 훈련시키는 건데, 근데 9월 달에 6월에 이렇게 주는데 9월에 인공지능 모델이 그죠?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은 또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한테는 PDF를 가지고 거기에 질의응답하는 서비스가 뭐 아주 유용할 것이고요. 어떤 분한테는 지금 이렇게 요약해 주는 서비스가 또 유용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의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의역. 음, 네. 이거 좀 어색하잖아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요약이. 근데 이 서비스는 보니까 지금 돈을 좀 내면은 의역을 해주고, 그죠? 네, 의역을 해주고, 뭐 다양한 좀 서비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각자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 여기에 이제 딥플 딥 딥L인데
이 서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또 번역 서비스인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번역인데 이 번역할 때도 지금 그 썼습니다. 네, 보면 그 GPT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나름 뭐 세계에서 가장 뭐 정확한 번역기 이렇게 지금 본인의 브랜드 상품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뭔가 하면 텍스트로도 할 수 있지만 파일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사용했던 그 파일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PDF 파일을 올리면 그죠? 파일 크기가 너무 크대요. 잠시만요. 볼게요. 좀 전에. 그래서 데이터에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음, 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왜 안 되나? 다른 거 해볼게요. 음, 아쉬. 파일이 너무 크다고 나오네요. 이거는 ChatGPT 페이퍼. ChatGPT 페이퍼. 이렇게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어를 감지해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 PDF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결과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면 바로 순식간에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파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실행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돈을 주면은 조금 더 보기 쉽게 이제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텍스트를 이제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전에 PDF 있잖아요. PDF 뭐 거기다가 또 해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왜 강점인지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완전히 사람이 쓰는 것처럼 그 의역이 된다라는 거죠. 딱딱하지 않게. 예,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딥L이라는 서비스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가격을 볼까요? 음,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요즘에 뜨는 서비스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이번 영상에서 지금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봐서 음, 자, 무료로 네이티브라는 서비스도 우리가 사용해봤고 에스컵도 살펴보셨드렸고 그다음에 챗 with PDF라는 서비스, 그다음에 문장 또는 웹사이트 요약해주는 서비스, 번역 서비스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주 이게 좀 유용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것도 유용했던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쉽게 사용해주는 그런 챗 GPT API를 이제 활용한 이제 서비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중에 코딩하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거와 참고해서 보시면 좀 의미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 API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것도 우리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자꾸 반복하고, 아, 이렇게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본인한테 한번 본인 그 생활 가운데 또는 업무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 크게, 발전할 것이고요. 남들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조금 빠르든 늦든 누구든지 다 사용하게 되는 시점은 오게 돼 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마치 누구나 다 쓰고 있듯이 컴퓨터를 누구나 다 쓰고 있듯이. 하지만 그 쓰는 것 자체만도 지금은 경쟁력인데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자신의 컨텐츠와 이 기술이 같이 결합이 되었을 때 이제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바라봐야 된다. 자기 자신 안에 답이 있다. 남들 쫓아다니는 거 그것만 봐서는 또 안 된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그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자기가 이미 오랫동안 해왔고 잘하는 것들을 어, 음,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이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되면 더 제일 좋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발견하는 계기가 학교에 와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